13타수 무안타. 최근 이정후에게 붙어있던 숫자였습니다. 한때 3할을 바라보던 타율은 2할 9푼까지 내려왔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타격 페이스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후는 가장 답답했던 순간에 다시 방망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타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닝에 2번 타석에 들어서 2번 모두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투수를 상대로 말입니다. 결과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콜로라도 로키스를 7대1로 완파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던 이정후에게는 단순한 멀티히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무너졌던 타격 흐름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정후가 올 시즌 한 이닝 2안타를 3차례나 기록했습니다. 관련 기록이 집계된 1974년 이후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 한 시즌 3차례 한 이닝 2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이정후가 처음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2023년 댄스비 스완슨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진기록 하나가 아닙니다. 이정후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할입니다. 이날 경기에 들어가기 전 이정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3타수 무안타. 타격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 타율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율은 단순히 안타 개수만으로 결정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동시에 타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즌 후반에 3할을 회복하려면 초반보다 훨씬 높은 타율로 안타를 쌓아야 합니다. 이정후의 현재 성적은 113경기 430타수 126안타, 타율 0.293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안타 3개만 더 치면 3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33타수 129안타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타율은 약 0.298입니다. 아직 3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타수라는 분모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즌 후반 타율 싸움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정후가 실제로 3할에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페이스가 필요할까요? 현재 경기 출전 속도를 감안하면 남은 39경기에서 약 148에서 150타수 정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남은 기간에 150타수를 기록한다면 시즌 최종 타수는 약 580타수가 됩니다. 580타수에서 정확히 3할을 기록하려면 몇 개의 안타가 필요할까요? 174안타입니다. 현재 이정후는 126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즌에 필요한 안타는 무려 48개입니다. 150타수에서 48안타. 계산하면 무려 타율 0.320입니다. 남은 타수가 148타수라면 필요한 페이스는 약 0.324까지 올라갑니다. 즉, 지금부터 이정후가 다시 3할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대략 3할 2푼, 3할 2푼 사리 수준의 타격 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후는 이미 오늘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6일 콜로라도전. 샌프란시스코와 콜로라도가 맞붙은 가운데 이정후는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안타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경기 내내 타석에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대1로 맞선 4회 말. 이정후가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투수는 마이클 로렌젠. 이정후는 로렌젠의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타구는 중견수 방향으로 빠르게 뻗어갔습니다. 안타. 13타수 무안타의 긴 침묵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는 단순한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후의 안타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타자들이 출루했습니다. 장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이닝에 무려 6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1대1이었던 경기가 순식간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야구에서 선두타자의 출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이닝에 두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상대 투수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커 무신스키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투수가 바뀌었다는 것은 타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승부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같은 이닝의 두 번째 타석을 맞으면 상대 투수가 타자의 앞선 타석을 고려해 공략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신스키의 싱커를 받아쳤습니다. 이번에는 밀어쳤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좌익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안타였습니다. 한 이닝에 두 타석, 서로 다른 투수, 그리고 두 번의 안타. 이정후가 다시 타격감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정후는 올 시즌 벌써 세 번째 한 이닝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멀티히트를 쳤다는 기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역사에서 관련 기록이 집계된 1974년 이후 한 시즌에 세 차례 한 이닝 2안타를 작성한 선수는 이정후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2023년 댄스비 스완슨 이후 처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기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후가 한 번의 좋은 경기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꾸준한 안타 행진으로 이어가느냐입니다. 13타수 무안타를 끄는 것 자체는 분명 반갑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한 경기에서 2안타를 쳤다고 해서 타격 슬럼프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경기 하나만 보고 최근 부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이릅니다. 야구는 결국 누적의 스포츠입니다. 한 경기의 결과보다 앞으로 몇 경기 동안 어떤 타구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정후의 위치를 보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정후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순위에서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격차입니다. 10위 타자와 차이가 불과 1, 2. 9위와도 3리 차이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7위입니다. 즉, 오늘 멀티히트 한 경기로 순위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정후가 지금도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격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할이라는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3할 타자는 현재 8명뿐입니다. 이정후가 3할에 복구한다면 단순히 개인 타율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리그 전체 타격 톱10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후는 단순한 단타형 타자도 아닙니다. 현재 26개의 2루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공동 8위 수준입니다. 즉, 높은 타율의 장타 생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후의 현재 가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개인 기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정후에게는 앞으로 계약과 커리어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7 시즌 이후에는 옵트아웃을 통해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쌓는 기록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3할 30개에 가까운 2루타, 꾸준한 출루, 장타 생산,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자로서의 지속성. 이 모든 요소가 앞으로 이정후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콜로라도전의 멀티히트는 단순한 2안타가 아니었습니다. 13타수 무안타라는 흐름을 끊고 다시 출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숫자로 향합니다. 0.293에서 다시 0.300으로.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합니다. 남은 시즌 동안 3할 2푼 이상의 타격 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정후는 이 어려운 계산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13타수 무안타, 타율 2할 9푼, 그리고 다시 멀티히트. 이정후의 최근 흐름을 숫자만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지금 이정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타격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타격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의 상징이 바로 3할입니다. 이정후가 3할에 복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율 숫자 하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할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가 3할을 기록한다는 것은 한 시즌 전체에서 꾸준하게 안타를 생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뜨거운 기간을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4월에 3할을 기록하는 것과 시즌 마지막 날 3할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시즌 후반에는 상대 팀들의 분석이 더욱 정교해지고 투수들도 타자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끝까지 3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선수의 기본적인 타격 능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정후에게 3할 복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정후의 타격 스타일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후는 처음부터 엄청난 홈런 생산력으로 주목받은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콘택트, 좋은 선구안, 상대 투수의 공을 끝까지 보는 능력, 그리고 타구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능력. 이런 요소들이 이정후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면서 여기에 장타 생산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6개의 2루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단순히 공을 맞히는 타자가 아니라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타자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후가 3할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높은 타율과 장타력을 동시에 갖춘 중심 타자라는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전에서 나온 두 안타도 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타는 체인지업을 받아친 중전 안타였습니다. 두 번째 안타는 싱커를 밀어쳐 만든 좌전 안타였습니다. 서로 다른 구종,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투수. 그런데 이정후는 모두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타자가 특정 구종 하나만 노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 투수가 어떤 구종을 던지더라도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 안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 이닝의 두 번째 타석에서도 바로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보통 같은 이닝의 두 번 타석에 들어서면 투수와 타자 모두 앞선 승부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정후는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린 뒤에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투수를 상대로 다시 자신의 타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또 하나의 안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정후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타격에 실패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최근 13타수 무안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타율은 3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에게는 더 큰 부담입니다. 매 타석마다 이번에도 못 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타격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윙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공을 너무 일찍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로라도전 첫 안타가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닝에 두 번째 안타까지 만들면서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팀 내에서 이정후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정후는 이제 단순히 출루를 기대하는 리드오프 자원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중심 타선에서 상대 투수에게 부담을 주는 선수입니다. 4번 타자로 출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도 이정후를 쉽게 상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적극적으로 던지자니 강한 타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을 많이 던지면 이정후의 출루 능력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장타를 피하려고 바깥쪽으로 승부하면 반대 방향으로 타구를 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쪽으로 파고들면 빠른 배트 스피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배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타자입니다. 그리고 26개의 이루타가 여기에 힘을 더합니다. 이루타는 단순한 장타 숫자가 아닙니다. 팀의 득점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는 장타입니다. 주자가 1루에 있다면 단숨에 3루까지 보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홈까지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정후가 단타와 이루타를 꾸준히 생산하면 상대 외야 수비 위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수가 깊게 서면 짧은 타구가 안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앞쪽으로 당겨놓으면 장타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타자 한 명의 존재가 상대 수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정후의 가치가 단순한 타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3할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앞서 계산했듯이 남은 기간에 약 148에서 150타수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이정후는 약 580타수로 시즌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정확히 3할을 맞추려면 174안타가 필요합니다. 현재 126안타. 남은 안타는 48개. 150타수에서 48안타. 필요 타율은 3할 2푼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높은 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정후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첫째, 이미 시즌 전체 타율이 2할 9푼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둘째, 장타 생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무안타 기간을 지나 다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넷째,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순위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즉, 완전히 무너진 타자가 3할을 쫓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3할에 근접한 타자가 남은 시즌에 자신의 최고 타격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정후가 3할을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타자 가운데 규정타석 3할을 달성한 선수는 추신수가 유일합니다. 그 기록에 이정후가 합류한다면 한국 야구의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 됩니다. 특히 이정후는 아직 커리어가 끝난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첫 시즌 적응기를 거쳤고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대한 경험도 쌓였습니다. 상대 구단들도 이정후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위권 타격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인이어서 상대가 몰랐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측면에서도 3할 도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7 시즌 이후 옵트아웃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성적은 단순히 개인 기록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정후가 남은 시즌 동안 다시 3할에 근접하거나 실제로 3할을 달성하고 장타와 출루까지 유지한다면 시장에서의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컨택형 외야수에서 상위권 타율과 장타력을 동시에 갖춘 중심 타자로 평가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선수의 시장 가치는 단순한 홈런 개수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수비, 주루, 나이, 내구성,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3할이라는 숫자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안타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좋은 공을 기다리고 자신의 스윙을 유지하고 강한 타구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한 경기씩 쌓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콜로라도전에서 이정후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안타를 치고 흥분해서 무리한 타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상대 투수의 공을 기다렸고 자신의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 하나의 안타였습니다. 이런 타석이 계속 쌓인다면 3할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7대1로 승리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정후가 아무리 잘해도 팀이 계속 패한다면 개인 기록의 의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정후가 사회 공격의 시작을 열었고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마운드도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팀이 살아나고 타선이 살아나면 이정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상대 투수 역시 이정후와의 승부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개인 기록과 팀 성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48안타. 이 숫자가 지금 이정후의 3할 도전을 상징합니다. 48안타라는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39경기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매 경기 약 1.2개의 안타가 필요한 셈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구에서는 이런 계산이 매일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4타수 무안타가 나옵니다. 어떤 날은 4타수 3안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한 경기에서 2개의 안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균입니다.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남은 39경기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정후는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3타수 무안타를 끝냈습니다. 2할 9푼 3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 이닝에 2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사에도 남을 진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순위 11위, 내셔널리그 7위라는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정후가 3할에 성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할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타자로 시즌을 마치느냐입니다.
단순한 컨택형 타자가 아니라 장타까지 생산하는 중심 타자. 상대 수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타자. 팀의 공격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타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스스로 확장해가는 타자.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설령 마지막 타율이 2할 9푼대에 머문다고 해도 이 시즌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은 39경기에서 3할 2푼 수준에 미친 타격 페이스를 만들어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할 9푼 3리에서 시작해 3할을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 톱 10까지. 이정후에게 아직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3타수 무안타 뒤에 나온 이번 멀티히트는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팬들이 기다리는 다음 숫자는 0.294도, 0.295도 아닙니다. 바로 0.300입니다. 과연 이정후는 남은 시즌 동안 이 48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사에 또 하나의 굵은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